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 10배의 법칙입니다. 저자 그랜트 카돈, 출판사 부키. 마약 중독자에서 4천억 자산가가 된 남자의 성공 비법.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마 당신은 이 책을 집으면서 10배의 법칙이 정확히 뭘까?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10배의 법칙은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을 위한 성배다. 성공은 궁극적으로 10배의 법칙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다. 10배의 법칙은 성공을 보장하는 생각과 행동의 올바른 수준을 설정해준다. 그래서 삶과 커리어 전반에 걸쳐 올바른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10배의 법칙은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심어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준다. 미루는 버릇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불안감을 잠재우며 목적 의식을 불어넣는다. 이 법칙을 잘 적용하면 당신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원대한 꿈과 목표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성공한 분야에서 한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10배의 법칙이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어떤 꿈이든 어떤 상황이든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10배 더 원대하게 하고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것이다. 평생 성공을 연구해온 결과 나는 10배의 법칙이야말로 성공의 유일한 요소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공한 사람들은 10배의 법칙을 잘 활용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이룬다. 10배의 법칙을 통해 당신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필요한 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올바른 생각으로 일에 접근하는 방법, 필요한 행동량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10배의 법칙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성공이 보장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많은 사람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면서 흔히 하는 실수를 처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실수 때문에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무참하게 사라지고 만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노력의 크기와 양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과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일을 훈련해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알게 된다. 나를 믿어보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성공이 보장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성공은 말 그대로 더 많은 그리고 멈추지 않는 승리를 나 스스로 영속해 나갈 것이다. 챕터 2. 10배의 법칙은 왜 성공 공식인가? 나의 창업 이야기. 불확실성을 이기는 법. 10배의 법칙에 따른 생각과 행동의 중요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내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한다. 예전에 나는 온갖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공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돈, 노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했다. 메일 발송이나 전화, 면담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많이 해야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심지어 지금의 아내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기까지 내가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 노력과 에너지가 10배 더 많이 들었다.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 제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요소나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기 마련이다. 경기 변화, 법률 문제, 경쟁사와 마찰, 변화 거부.
자금 동결, 고객 문제. 이 모두는 잠재적 불확실성의 일부 사례일 뿐이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 기회를 잡도록 당신을 대비시켜주기 위해 하는 말이다. 이런 대비를 하려면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은 필수다. 원대한 사고력과 엄청난 행동력만이 불확실한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돈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물론 돈도 도움이 되지만 돈이 당신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적절한 병력과 보급품, 탄약, 지구력 없이 전투에 나서면 패잔병이 되고 말 것이다. 간단하다. 영토를 정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복한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나는 29세에 첫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불가피한 금융 손실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 대비했고 이전 직업에서 벌어들였던 수입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3년이 걸렸다. 내 예상보다 12배 더 많은 시간이 걸린 셈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저항에 맞닥뜨리면서 좌절했기 때문이다. 나는 뭘 하는지도 모른 채 판촉 전화를 걸곤 했다. 사업이 잘 풀리려면 핑계 찾는 짓을 그만두었어야 했다. 대신에 노력을 배가했어야 했다. 나는 온갖 잘못된 이유, 곱씹기를 그만두고 노력을 10배 더 많이 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즉각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쏟아야 하는 노력을 올바로 측정해 시장에 다시 진입했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하루에 2~3통의 세일즈 전화를 했다면 이제는 10배인 20에서 30통의 전화를 했다. 완전히 전념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투입하자 시장은 나의 노력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반응을 끌어내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노력을 10배 더 많이 함으로 4배 더 많은 결과를 얻었다. 당신이 뭔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과소평가하면 당신 마음과 목소리, 자세, 표정, 계획에는 포기가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면 성취에 필요한 끈기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필요한 노력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올바른 자세로 임하게 된다. 시장은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고 당신의 제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기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절대로 목표를 줄이지 마라.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개인과 기업에 컨설팅을 해왔지만 생각과 노력의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집을 짓거나 돈을 모으거나 법정 싸움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배우거나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일 중 단 한 가지라도 쉽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이러한 목표 달성은 겉으로는 쉬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크게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이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해 패배를 받아들이고 만다. 관리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대응 방식은 행동량 늘리기가 아니라 목표 줄이기다. 그동안 내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기업 영업팀에서 관리자는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영업 관리를 해왔다. 그들은 분기 초에는 팀원에게 할당량을 지정해주거나 팀의 목표를 정한다. 그러다 중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회의를 열어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목표를 줄인다. 그렇게 해서 팀원에게 계속 동기를 부여하고 승리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실수다. 잠깐이라도 이런 방식을 선택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조직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승선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라는 그릇된 신호를 준다. 훌륭한 관리자는 목표를 줄이는 대신 기대에 미치지 못할 리스크를 무릅쓴 채 팀원이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한다.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목표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사기를 꺾고 희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능력을 약화시킨다. 모든 팀원은 팀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핑계에 가깝다. 절대로 목표를 줄이지 마라. 행동을 늘려라.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핑계를 만들고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들면 꿈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행동은 당신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따라서 그럴 때는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처음에 계산했던 노력의 양을 올바르게 조정해야 한다.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10배의 법칙에서 목표의 종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끈기를 갖고 올바른 행동을 적절한 양으로 쏟아붓는다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 다른 행성에 가보고 싶다고 해보자. 이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적절한 수준의 행동력을 발휘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해야 마땅하다. 필요한 행동을 잘못 계산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인류는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계산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 계산기가 언제나 행동량이 아닌 다른 것을 1순위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 계산기는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프로젝트가 훌륭하지 않다거나 고객이 없다거나 불황이라거나 팀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 이는 아마 미디어나 교육 시스템, 성장 환경이 잘못된 내용을 계산기에 심어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다. 경기가 나쁘다. 이건 필요 없다. 이 일은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등의 핑계가 계산기에 들어있다. 하지만 틀렸다. 이 계산기는 한마디로 필요한 행동량을 올바로 계산하지 못한다. 시기와 경기, 제품, 모험의 수준과 상관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행동을 적절한 양으로 쏟아붓는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의 32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 성공한 사람을 평생토록 연구해오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과 별다른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이 차이점은 당신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 두 집단의 차이는 경제력, 학력, 인종 특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물론 살면서 부딪히는 경험과 사건이 인생과 관점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열악한 환경과 결손 가정에서 자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상황과 도전과 문제에 접근한다. 그리고 돈에 대해 확실히 다르게 생각한다. 이 장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자질과 특성, 습관을 다룬다. 항목에 번호를 붙여 한 가지씩 언급하고 각각에 대한 내 생각을 밝혀둔다.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이다. 성공 역시 다른 기술과 다르지 않다.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셋과 행동을 똑같이 그대로 하라.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성공을 창조할 수 있다. 1.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지녀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에 접근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린 할 수 있어, 해내자, 해결해보자 라는 표현을 쓰며 언제나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문제 규명과 해결에 초점을 맞춰 말하며 일관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도전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한다. 10배의 법칙에 따라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려면 이 태도가 꼭 필요하다. 모든 것에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사고력을 10배 더 크게 발휘할 수 없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힘들게 노력해야 하더라도 해결책이 반드시 존재함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의 믿음을 전달해야 한다. 6. 성공할 때까지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실패, 예기치 못한 사건, 나쁜 뉴스,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꾸준하게 가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 정신 상태, 행동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능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나는 적어도 타고난 것보다 더 강한 끈기를 발휘한다고 확신한다. 끈기는 사람들이 갖거나 갖지 않은 특성이 아니다. 끈기는 기를 수 있는 그리고 길러야 하는 특성이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끈기를 나타내는 것 같다. 그러다가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나면 끈기가 사라진다. 하지만 끈기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성이다. 당신이 세일즈맨이든 공무원이든 고용주든 직장인이든 모든 상황에서 끈기를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행성은 사람들의 끈기를 시험하는 일종의 중력 같은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우주가 당신과 계속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당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어떤 일에 도전하든 저항이 지지로 바뀔 때까지 10배 더 많은 행동으로 끈기를 발휘해야 함을 알고 있다. 나는 저항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거부되던 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사례를 들어보겠다. 페이스북에 내 안티가 있었다. 그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안티를 차단하는 대신 내 팔로워들에게 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페이스북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팔로워들이 안티의 영향력을 없애고 나를 더 많이 지지하게 한 것이다. 뭔가가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나는 저항이 사라질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둘 때까지 끈기를 발휘할 따름이다. 끈기는 성공을 크게 키우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커다란 이점이 된다. 많은 사람이 타고난 끈기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다시 훈련해 정신, 정서, 금융 상태를 최상으로 끈기 있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목록에 들어갈 것이다. 7. 리스크를 감수하라. 언젠가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때 내 옆에 앉은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 카지노는 항상 돈을 번다니까요. 여기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카지노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릴 정도로 큰 돈을 거는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거든요. 당신한테 가서 카지노를 싹 털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리스크를 회피하는지 되새기게 됐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플레이해야 하며 절대로 크게 한번 저질러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다. 인생은 카지노와 별로 다르지 않다. 보상을 얻으려면 뭔가를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인생과 사업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당신은 원하는 만큼 성공을 이루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가? 성공한 사람은 날마다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더 크게 인정받고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엄청난 성공을 이룰 정도로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명성과 지위, 이미 달성한 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만 한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은 기꺼이 모험을 한다. 그들은 일단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결과가 어떻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허용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서 안전한 게임만 한다. 모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명언을 기억하라. 그리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감수하려면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꼭 받아내야 한다. 8. 비합리적이 되어라. 잘못 쓴 것 같은가? 아니다.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맞다. 내가 쓴 책 생존을 위해 팔아라에서는 성공한 세일즈맨은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객을 비합리적으로 대한다는 개념을 소개한다. 이 개념은 그동안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배운 것과 완전히 모순된다. 비합리적인 행동은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바로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미친 짓을 주문한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그들은 자신이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행동할 여유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들이 통념에 따른 행동만 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결코 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 10배 더 많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대다수 사람과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 성공한 사람이 남긴 부스러기로 근근히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비합리적이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뜻이 아니다.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라는 건 정신 나간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통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성적인 행동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뜻이다. 그런 행동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 안겨주지 않는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어리석고 쓸모없는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내디딘다. 한번 생각해보자. 남들이 비합리적이라고 꼬리표를 붙인 행동을 누군가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천 가지 물건에 더해 자동차, 비행기, 우주, 여행, 전화, 인터넷 등을 지금 누릴 수 있었을까? 비합리적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례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어라. 비합리적인 사람이 세상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